일하면서 자기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장했을 때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일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매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두 개만 공략합니다. 안 그러면 큰 포부로 시작했다가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개발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딱 비행기 모드나 끄시고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단기간에 뭔가를 끝내버린다 이런 생각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효자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거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블로그 글 하나에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 글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강의로 만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중에 나는 어떻게 1년에 300권을 잘 읽었나 라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서도 14만 조회수 댓글도 되게 많고 반응도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1년 그러니까 뭐 300권이라는 어떤 책 규모보다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의 그 유튜브 강의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정말 뭐 좋다. 그런데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 읽기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럼 직장인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강의를 이제 자세히 안 들은 거죠. 왜냐면 제가 300권을 읽었을 때 학생 때 읽은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출근 8시, 퇴근 5시. 제가 그때 언론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300권에서 읽었고 심지어 그때 책만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영어 독해도 어느 정도 띄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자기 개발을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야근을 계속하고 시간 자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방법론입니다. 굳이 내가 직장생활 힘든데 자기 개발 이렇게 안 하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자기 개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너무나 재미없게 만든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2가지 이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참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자기 개발이 더 즐겁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자기의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장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독서 한번 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독서가 생활화돼가지고 1년에 뭐 50권, 100권 읽은 자기 모습을 보면은 또 거기서 나온 많은 지식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은 그런 모습이 멋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 잘 못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자기 개발 해가지고 뭐 미드 그냥 듣고 영화 그냥 듣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원서 읽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그전보다 즐거울 확률도 충분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개발 자체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시대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성장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개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저희 제 1조일장에 아주 주구장창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아무튼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본다입니다.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진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 매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큰 포부로 시작했다가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자기 개발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나? 라는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요. 저희 책이 이제 반성적 사고 편을 보면은 2009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비만자 1600명을 놓고 연구한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러 권고를 했는데 한 그룹은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냐면, 한번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써봐라, 음식 일기를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다이어트 권고만 한 그룹보다 음식 일기를 쓰라고 한 그룹이 2배 이상 살을 더 많이 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다이어트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적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정말 많은 간식을 먹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서 조절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성을 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시간 한번 적어 보셔서, 이거 관련된 그 강의는 몇 번 드렸습니다. 한번 내가 나의 생활을 한번 적어 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구나, 내가 시간이 생각보다 적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네, 놀랬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일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방법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 시간 속에서 특히 직장인이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출퇴근 시간인데요. 이 출퇴근 시간을 공략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 어떤 분은 뭐 회사나 일하는 곳이 가까워가지고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면 좋냐면 그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높은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1시간 20분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제가 그때 영어 독해만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지하철에 들어가면 다른 건 하지 말고 무조건 이코노미스트만 읽자. 딴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 지하철이나 한정된 공간에 제가 이제 그거 하나만 한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게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독해가 당연히 수준이 끝이라는 거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이코노미스트가 주간지인데,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를 한 달 넘게 읽었어요. 주간지인데.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주말까지 제가 시간을 할애하면 일주일 안에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만큼 제가 이제 성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퇴근 시간에 웹툰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때 이제 리프레시 하면서 일을 하거나 일한 걸 이제 스트레스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 시간에 그런 거를 보다 스마트폰은 딱, 비행기 모드나 끄시고, 그때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딱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팟캐스트도 워낙 좋은 내용이 많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공부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이어폰을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출퇴근 시간을 완전히 나에게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도 한 10주 정도만 반복적으로 자기 개발 한다면, 예, 그 출퇴근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제가 1시간 20분이었잖아요. 주 5일 근무해서 1년을 해봤더니, 약 2만 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1시간 20분을 1년 내내 했을 때 주 5일로 약 2만 분의 시간을 제가 자기 개발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분의 시간을 투여하니까, 예, 어느 정도 독해가 조금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신다면, 그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세 번째 방법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두 개만 공략합니다. 왜냐면, 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나 시간이 천천히 넘칠 때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학생분들도 하실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직장인보다 또 다른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일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욕심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강력하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한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나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하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조직편에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6가지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중에 이제 긍정적인 거 세 가지가 뭐냐면 일의 즐거움, 일의 성장, 그 다음에 일의 의미인데 가중치가 높은 거는 일의 즐거움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일의 의미, 그 다음에 일의 성장인데 여러분 뭐 솔직히 일하면 자기 개발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 그래서 즐겁지 대부분 안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의 의미와 일의 성장, 자기 개발의 의미와 자기 개발 성장에 놓고 여러분께서 동기부여를 삼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면 내가 어떤 모습 성장했을 것인지를 마음 상상하시면서 하는데 너무 자신이 하는 일과 동떨어져 있는 자기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서를 하실 때에도 최소한 자기에 관련된 분야와 연결된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개독이랍니다. 계보에 따라 읽는 건데,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전 강의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업 강의나 이런 데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프로가 되고 싶지만, 자기가 그 프로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책을 50권 정도 읽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관련된 분야의 책을 한 50권 정도 읽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겠고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시되 이왕이면 자기 하는 일과 연관된 것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만약에 정말 제가 꽂히는 분야가 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 자기 커리어와 자기 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시면 정말로 그 자기 개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와 닿으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그 1초월장에서 얘기했죠. 맥락적 사고 편에서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둘 다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비즈니스는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내가 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단순히 탐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화가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더 나아가서 나한테 체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에게 어쨌거나 즐거움이랄지 일의 의미, 그러니까 의미,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과 연관된 분야를 하시되, 즉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분야를 자기 개발하시되 이왕이면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해서,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하시면 이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한 분만 파셔가지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시면 또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도전이, 다음 과제가 또 좀 더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를 무너뜨리면 다음 거는 무너뜨리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두 가지만 자기 개발하시는 것이 일하면서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네 번째 방법은 환경 설정입니다. 이건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자기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1차적으로.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이용했고요. 그러니까 독서는 여성분들이 많은 카페를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소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1초월장 성장편 학습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에 제가 과학적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 과학적인 공부법이에요. 학습법이에요. 그 자체로. 어떻게 내가 내 주변을,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공간을 활용해 보시고, 또 환경 설정이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순간 공부의 밀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항상 그 외부와 스마트폰과 내가 연결돼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 개발하실 때는 웬만하면 끄시거나 비행기 모드 해주시고, 특별히 자기 개발하실 때는 제발 SNS에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사진이나. 그러면은 자기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 따봉 얼마나 받았나, 좋아요 얼마나 받았나, 댓글 뭔가 이런 거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런 거. 혹은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반응이 좋지 하면서 이런 거 신경 쓰게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SNS에 무언가를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통해서 뭐 장소를 변경해 보시던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신다면 좀 힘들겠지만,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게 힘들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장기적 안목을 갖되 실제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게 잡으면 됩니다. 장기적 안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하면서 자기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뭔가 쇼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월 안에 실력이 이렇게 늘겠지, 그게 아니라 연 단위로 1년 혹은 2년 동안 하면은 내가 이 정도 성장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일하면서 자기 개발할 때는 단기간에 뭔가를 끝내버린다, 이런 생각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초면하다가 그냥 실패하거나 초면하다가 그냥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되 대신 실제로 그걸 실천해 나갈 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하게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그래서 계획을 잡으시고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을 단기간에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하면서 단기간에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아싸리의 마음을 멀리 보세요. 단기간 보지 마시고 연단위로 장기적 안목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실천할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일하면서 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6번째 방법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마음 맞는 누군가와 함께 자기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외로움을 느끼면 인지 능력이 축소가 돼요. 예. 근데 하시면서 외로움 안 느끼면 상관없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크게 내가 이렇게 외롭다 그런 느낌 안 느끼시면 상관없고, 근데 그것보다도 누군가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즐거울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조직편에 말씀드렸죠. 6가지 동기부여. 첫 번째 최고의 동기부여가 즐거움인데, 우리 언제 즐거움을 누리냐면 이 과제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할 때 자율성을 느끼거나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일이 매우 힘들지만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있다. 좀 믿음직한 사람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 자체가 일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힘들지만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하실 때에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나랑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근데 꼭 또 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자기가 개발하면은 그 자체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클럽도 좋은 곳이고요. 같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기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멘토와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멘토와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멘토와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개발이나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잠깐이나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일하면서 자기개발하는 마지막 7번째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많은 연구가 잠재력을 높이 볼수록 실제로 그 잠재력이 발휘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뇌의 가소성 얘기하죠.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책에 저 강의도 있습니다. 중년의 뇌에 가장 뛰어나다 강의도 있고 저 책의 내용이 있는데 중년 머리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년의 뇌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의사결정 담당하는 부분은, 감정 조절 담당하는 부분은 매우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요. 대부분 젊었을 때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상태가 중년의 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공부를 안 해서죠. 독서를 안 해서죠. 새롭게 업데이트를 안 해서죠. 그래서 정말 뛰어난 뇌를 갖고 있는 중년이지만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믿으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뇌는, 공부하는 뇌는 성장할 수 있다는 뇌의 가소성을 믿으시고 자기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300권을 읽고 독서를 띄웠을 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예요. 애 아빠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저도 이제 애가 둘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또 애도 봐야 되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 입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가지 방법을 다다다닥 체크해 보시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해 나가신다면 1년, 2년, 3년 후에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의 모습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